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는투가스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디스플레이저, 이형성증, 형성장애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의료진의 그 클립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경우는 들어도 그 단어가 그 단어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하탄 이러잖아요. 맨하탄. 근데 맨하탄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맨하튼, 맨하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버튼 이것도 버튼, 그죠? 버튼, 그죠? 버튼. 근데 우리가 버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음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한번 발음을 실제 따라서 자꾸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의료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보셔야지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립을 이렇게 들려드릴 때는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저, 그죠? 그건 뭐냐면 이제 우선 정의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A term used to describe the presence of abnormal cells within a tissue or organ. 세포 조직이나 또는 어떤 기관, 내부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의 출현을 한 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Dysplasia is not a cancer. 암은 아닙니다만, but it may sometimes become cancer. 어쩌면 때때로 이제 암으로 바뀌기도 하죠. Dysplasia can be mild, moderate, or severe, depending on how abnormal the cell look under a microscope and how much of a tissue or organ is affected. 그러니까 이제 이형성증, dysplasia라는 것은 완만한 상태, 중간 정도 상태, 아주 심한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비정상적인 소견이 이제 보이는지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얼마나 그 조직과 기관이 이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이 구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국에서 이제 이형성증이라는 건 이제 정상과 종양의 중간 단계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비정상적이고 종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양이라는 것은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튜머잖아요. 종양은 암이 아니에요. 일단 비나인이면 암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멀리그넌트가 됐을 때 완전히 암으로 판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암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공격적인지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안 좋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들으실 영상에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크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보통 이제 나누는데요. 그 세포가 어떻게 이제 지금 변이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 크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지를 봐서 의사분들이 이제 그 심각성을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3기에 해당되는 high grade dysplasia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 딱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3기 정도가 된다면 이 세포가 지금 이제 암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뭐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암으로 변화가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후속 계속 정기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사로서는 이제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수술적인 요법을 통해서 절제를 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만 그런데 아마 모든 분들의 의견은 전체를 위장 전체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이분이 아마 예전에 그 부위에서 이제 암을 좀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수술했던 자리에 반은 조직이라고 해서 반은 조직, 아까 스카 티슈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반은 조직이라는 거는 한번 이제 거기가 어떤 이 살을 한번 칼로 댔잖아요. 대고 나면은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이제 그 섬유소 같은 게 이제 엉켜가지고 완전히 이제 원래 상태로 되지 않은 예, 그런 어떤 좀 딱딱하게 이제 붙은 굳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칼로 째면 거기가 이제 약간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반응 조직 스카울 티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수술을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하는 부분이 좀 이제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만 절제하는 것보다는 전체 절제가 아마 이제 큰 이분의 선택 사항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수술할 때 이제 정맥 주사를 꼽잖아요. 정맥 주사를 꼽을 때 만약에 이제 수술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여러 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뭐 반응 조직이 있던 자리가 터진다든지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대부분은 이제 웬만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내시경으로 일단 보면서 그 부위를 이제 봉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봉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곧바로 그 응급 수술로 전환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제를 대비해서 이제 어떤 뭐 정맥 주사 같은 거를 미리 심어놓는 그 픽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걸 모든 걸 조치를 할 테고 그 픽 라인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퇴원할 때쯤 되면 일반 정맥 주사처럼 이제 바늘을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은 이제 피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약을 취약할 때 사용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그 인트라비너스 라인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 끝에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의 그 자막과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을 같이 좀 달아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영상 잘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know, we did an endoscopy recently and took more biopsies from the upper part of your stomach. The biopsies are showing what's called high-grade dysplasia. So high-grade dysplasia has a significant risk for turning into cancer again down the road. It would be advisable not to leave that there because the risk of cancer is significant. If somebody were completely not willing to have that high-grade dysplasia removed, one could consider doing an endoscopy every 3 months to biopsy it to see if it's turning into cancer, but that would be not the recommendation that most doctors would make. So the options that we should talk about, the most aggressive option, most definitive option, would be to have you see a surgeon to talk about having surgery to remove. I suspect they would say that you would need to have the entire stomach removed, which is a big operation. This is one option that we'll just talk about, but we'll talk about other options after this. The other main option would be to try to repeat the endoscopic resection. That would be, it would be much harder to do the resection because there is likely to be a lot of scar tissue in that area, which would make the resection much harder, and it would probably take quite a bit longer. And there's an increased risk of causing a perforation at the time that is done, and that if that were to happen, most of the time we could close it endoscopically. But
there's a risk that if a hole or perforation occurred that could not be closed endoscopically, it could lead to a need to have emergency surgery that, right then and there. This is a serious condition. It's high-grade dysplasia is serious. I think it would be too risky to just leave it in there and do an endoscopy in 6 months. But some people, particularly older people who have a lot of medical problems, might decide to just leave it in there because the risk, given their age and medical problems, the risk of doing something to treat it is high. In terms of the IV, I can arrange for you, if we're going to do procedure, I can arrange for you to go to get a PICC line, so that I wouldn't have to stick you in the hands and the arms to try to find a vein. It would be a better option. And so the nurses could use that special intravenous line to draw your blood and to give you medicines. But then once you were ready to go home, it could be just pulled out like a regular IV.